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대한민국 조선은 초고효율의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고 AI 기반의 스마트 야드 그리고 압도적인 납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오션과 같은 글로벌 탑티어 야드하고 하나 시스템 혹은 LIG 넥스원 같은 이런 IT 방산 기업들을 동시에 보유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과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볼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보기에는 독일하고 한국하고 치열한 이파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KSS3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쟁 모델인 독일의 214과는 아예 제너레이션 세대가 다른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오늘의 신박한 스토리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향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었죠. 미국의 건조 승인을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조선과 방산은 물론 에너지, 전력 소재 기업들까지 핵 잠수함이 열어줄 새로운 시장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의 새 판도 K 핵 잠수함이 열어줄 시장은 메가 트렌드를 선점하고 K 방산의 투자 지도를 설계하는 전략가 한화자산운용 최영진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요즘 한화는 정말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끄는 누리호 4차 발사도 있고 뭐 한화 오션, 한화 필리조선소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부사장님 승진 소식까지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한화 너무 좋은 소식이 많아서 굉장히 일하는 맛 나시겠어요. 네, 올해 들어서 사실 우리 하나그룹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 시총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마가 2.0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 우리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또 그리고 금융 레저 서비스까지 또 심지어 야구까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미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식 발표됐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고 또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한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함정 건조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에는 방한에서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도 다녀가셨죠. 이 한국 조선과 방산 산업이 미국의 보안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뭐 그런 전환점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공식 발표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안보 협상의 결과물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 그 하에서 한국의 조선이나 방산 이거를 미국의 핵심 안보 생태계에 포함시켰다라는 점이 이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팩트시트 핵심을 보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더 디테일로 보면 미국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한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NPT에 저희가 가입했기 때문에 이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비핵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이 군사 등급 핵 연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빗장이 풀린다.
허용된다라는 측면이 과거의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거리에 대한 부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한국의 방산이 퀀텀 점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큰 사건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 보증하는 보증 수표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적인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고 특히 조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첨단 과학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조 역량은 비어있는 미국의 미싱 피스라는 거죠. 이러한 미싱 피스를 가장 채워줄 수 있는 최우선 국가가 한국이고 그것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팩트시트는 과거 미국의 전략적인 무기들을 구입하는 구입 국가라든가 아니면 단순 하청을 받는 형태의 협력 벤더가 아니라 미국의 방산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전략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만들어주지 않겠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못 만들겠다 하면은 미국도 이제 선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군함 수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의 군함 수가 430척 이상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조선 역량에서는 중국이 세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과 일본 등이 남게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붕괴된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진출한 필리조선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이 조선업과의 협력 또 조선업의 빠른 미국 내의 어떤 진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니즈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또 핵잠 건조의 중심에 한화오션과 한화 필리조선소가 있는데요. 이 한화가 미국 땅에서 핵잠을 만든다면 그 기술 협력의 범위 그리고 뭐 안보 정치적으로 갖는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플랫폼과 기술의 거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플랫폼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세계 수준의 조선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은 초고효율의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고 AI 기반의 스마트 야드 그리고 압도적인 납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죠. 데이비드 킴 대표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절규를 했던 미국의 이 조선업의 위기, 한계가 우리는 여실히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가 들어가서 이 프로세스를 혁신함으로써 그 비어있는 부족한 부분, 미싱 피스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미국에게 그들이 가진 성역과도 같은 영역이었죠. 바로 핵심 기술, 바로 원자로, 그리고 전투 체계, 이러한 기술의 노하우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국내 건조론이 제기되면서 약간 혼선도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만들면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핵 기술이 들어가는 함선을 갖다가 한국에서 짓게 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과 뭐 논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들 이제 헛갈려 하시는데 서로 두 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좀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위협, 핵잠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이 쓸 잠수함입니다. 이건 당연히 주권적 차원에서도 또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그렇죠. 거제에서 만들겠죠. 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2로 봐야 되는데 바로 미국의 조선업 위기, 우리가 마스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한국의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군에게 공급한다? 이거는 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내수 시장이나 혹은 미군의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또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미군 해군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생산하거나 MRO 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행한다라고 투트랙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 방산과 조선의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짓는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 기술, 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이번 미국 핵추진 잠수함 모델에서는 그 콜라보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런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잠수함이야말로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에다가 방산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두뇌가 결합이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쭉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미국은 이제 방산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최고 수준이지만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없어요. 제조가 없는 거죠. 중국은 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건조 능력과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이 센서와 같은 첨단 핵 방산 기술들은 떨어집니다. 독일은 기술은 매우 좋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AI 공정을 통해서 빨리 싸게 만들 수 있는 생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오션과 같은 글로벌 탑티어 야드하고 하나시스템 혹은 LIG 넥스원 같은 이런 IT 방산 기업들을 동시에 보유한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지금 11조 원 투자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바로 이 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주는 이 방산 시장에서 매우 선제적인 베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유럽 방산 시장에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뭐 호주의 장갑차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조선 시장에서도 이런 발빠른 선제적 베팅은 향후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 또 조선 시장 확장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단순히 건조에 따른 생산 효과만이 아니라 한화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이 레퍼런스 효과가 앞으로 글로벌 수주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KF-21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했고 우리나라가 4.5 세대 거의 준 스텔스 기 수준의 이제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것도 매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천문학적인 프로젝트가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히 뭐 수주 실적 이런 것만 보시는데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레퍼런스 효과 이것을 매우 높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형의 가치거든요. 네. 전 세계 최고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그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조선기술이 합작이 되는 잠수함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이 인정한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네. K방산을 사실상 표준으로 격상시키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은 핵 잠수함을 미국이랑 같이 만든다? 이 자체가 사실상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유럽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레퍼런스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네. 특히 전략 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 방산이 해양에서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핵추진뿐만 아니라 이 잠수함 시장 자체가 글로벌 해양 방산의 새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323억 7천억 달러, 이 한화로 약 45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해양 방산 시장은 어떤 구도로 형성돼 있고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방산의 화두가 이제 지상에서 해양, 또 특히 이제 심해로 이제 이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규모가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30년에 뭐 45조 원 규모다 원화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시장 구도겠죠. 네.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가 양강 구도라고 하면서 지금 독일과 한국이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고 두오폴리인데요. 이 고성능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는 저희가 양강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결국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핵잠수함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때문에 사실상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고성능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양강 듀오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 규모상 보면 이게 45조 원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MRO입니다. 네. 관리해주는. 그렇죠. 네. 통상 잠수함을 공급하게 되면 최소한 30년 이상, 50년까지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상 3 내지 4배 정도 초기 도입 비용에 비해서. 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한 1,000억 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40에서 150조 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방산 규모와는 천문학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방산이라고 하면은 뭐 천무, K2 전차 같이 탱크나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 뭐 K 방산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 바닷속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것 같아서요. 이 해양 무기, 특히 잠수함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은 지상 무기랑은 또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바다는 육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전차, 뭐 K9 자주포 이건 땅 위에서 서서 수리하거나 고치면 됩니다. 네. 그냥 잠수함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뭐 어디 바다에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극한의 무결점. 극한의 무결점. 이것이 핵심입니다. 심해에서는 작은 고장이 하나가 나면 결국은 그 잠수함에 탄 모든 탑승원들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미터에서 수압을 견디고 또 물 밖에 나오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기와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적에게 들키면 안 되겠죠. 네. 스텔스 기능, 극한의 음향 스텔스 기술이 생명입니다. 네.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한 5, 6개밖에 안 돼요. 한국이 이 엘리트 클럽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술적 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모든 산업에서 AI가 빠지지 않고 있죠. 이 잠수함 시장에서도 AI 기반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뭐 AI 음향 탐지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한국의 이런 수중 AI 전력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뭐 육상도 마찬가지고 공중도 마찬가지고 수중전에서도 AI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국이 AI로 잠수함을 잡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에 의해서 들었는데 이제 숨어만 있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잠수함, UUV, 특히 호주의 고스트 사크 같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국은 여기서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과 같은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모함, 예?
모함이라는 게 있죠. 거대한 잠수함이 모함으로 있으면 그 모함 주변으로는 이 AI가 탑재된 무인 잠수함들이 호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찰과 감시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래의 방산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지만 현재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총 12척, 60조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다른 기업들이 합작으로 해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 뭐 결정이 내년에 난다, 내후년에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은 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KSS-3, 이 한국형 장보고 3세대 잠수함인데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과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볼지, 또 이번 수주전에서는 한국이 내세울 전략적인 강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저는 우선 그 KSS-3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쟁 모델인 독일의 214국과는 아예 제너레이션 세대가 다른 물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체급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잠수함에 적용을 해서 디젤 잠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빨리, 그리고 더 조용히 움직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잠수함 사냥용이 아니라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싣고 지상 타격까지 가능하도록 전략적 다목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독일의 214급은 한 1890톤급 정도 되는 것이고 우리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3600톤 정도 규모 면에서도 훨씬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보기에는 독일하고 한국하고 치열한 이파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구조적 우위가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우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납기입니다. 지금 캐나다는 급해요. 지금 잠수함이 노후화됐고 전력 공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빠른 납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최소 3년 이상 빨리 빠른 그 6년 안에 초도함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기라는 것이 압도적인 납기라는 것이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영리한 현지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캐나다에 가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조선소 언제 다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조는 효율성의 끝판왕인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지어서 공급하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30년 동안 이어지는 MRO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빠르게 잠수함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이후에 생기는 30년에서 50년 동안 이어지는 MRO의 비즈니스 효과는 향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한민국의 제안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정타인데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나온 미국이 인정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조선소 이런 레퍼런스 효과가 캐나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정말 부사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이 한화오션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꼭 이거를 따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결국 K방산 투자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전차, 자주포에서 해양 무기로 확장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기술이나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 추진체, 소재, 전력 시스템 같은 세부 섹터에도 좀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시야를 그 완성품에서 밸류 체인으로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잠수함이라는 거대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재들이 수혜를 입을 겁니다.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추진 체계, 즉 이제 범함 퓨어셀 같은 연료 전지라든가 혹은 이제 배터리 겹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뇌와 뭐 귀 역할을 하는 그 센서와 AI 전투 체계를 만드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목해야 되고요. 특히 핵잠수함으로 가려면 원자로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특수소재 기업들, 독점적 시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잠수함은 이제 무기를 넘어 조선, 전력과 소재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방산의 확장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들은 잠수함이 열어줄 새로운 시장을 어디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진출해야 될 시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보면 타임라인을 3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이제 1단계는 당연히 이 캐나다 수주 모멘텀이겠죠. 이게 바로 K방산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우 중요한 이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토로의 확장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번에 팩트시트에 나왔던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잠수함의 동맹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가 필요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 한국 조선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이제 3년이나 혹은 그 이상 한 10년 뒤에 이것이 이제 레퍼런스로 이어지면 중동 국가, 그리고 동남아 국가, 그리고 호주까지 뻗어나가는 K방산 그리고 K조선의 완전한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이 향할 바다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조선, 방산 기술과 산업 가치가 다시 태어나는 무대가 될 텐데요. 해류가 바뀌면 새로운 항로가 열리듯 K핵 잠수함이 가져올 생태계 변화 속에서 여러분도 한 발 앞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 방산의 새 판도 K핵 잠수함이 열어줄 시장은 핵 잠수함으로 시작될 거대한 변화를 깊이 있고 신박한 시선으로 짚어주신 최영진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